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 남구을 국회의원 안도근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며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예결위가 뭔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결위를 이번에 예결위 예산 수정 의결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폭거라라고 대통령께서 주장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와 길을 이번에 쌓은 겁니다. 이번 국회 예산 심사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며 지극히 모범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결소에서 정부안에 대한 삭감 논의가 일체 파행 없이 일주일 동안 충분히 이루어졌고 쟁점도 여야 간사 간에 대부분 합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예결위에서 시도를 했죠. 증액에 대한 논의가 3일 동안 충실히 진행됐습니다. 다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서 실질적인 진전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 와중에 예산안 통과 헌법 시한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국회 예결위는 11월 30일 날 국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가백만을 담아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결위의 의결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예결위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여야 지도부와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삭감과 증액에 대한 조정이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거기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던 중 12월 3일 날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산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와중에 12월 8일 날 느닷없이 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통과 촉구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 지원을 국회 탓으로 돌렸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민주당이 예산 폭주로 민생을 예면하고 국회가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은 정말 가당치 않은 억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 명백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예산 수정안이 민생과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죠. 먼저 삭감 규모 봅시다. 4조 1,000억입니다. 지난 5년간의 국회에서 이루어진 평균 삭감액이 5조 8천억입니다.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겁니다. 정부의 충격을 최소화한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 그리고 정부 여당이 무리한 삭감이라고 주장하는 사업들 자세히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예비비 보면은 예비비를 정부 예산안 대비 절반 2조 4천억로 의결을 했습니다. 작년도 정부 예비비 집행액이 1조 3천억에 불과했습니다. 금년도 6천억 10월까지 집행한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돈이 지금 남은 거죠. 그래서 이번 2조 4천억은 결코 적지 않는 금액이다. 오히려 줄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별도의 또 재원들이 있습니다. 유사한 목적 예비 재원이죠. 성공사 후지급이 가능한 국고채무부담행위 재원이 1조 5천억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부처는 별도로 재난대책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1조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결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국고채 이자 비용 말씀드렸습니다. 5천억 감액했습니다. 평균 조달금리를 최근 실적치에 맞춰서 현실화한 거죠. 그 과정에서 5천억이 절감이 된 겁니다. 내년에 기준금리가 적어도 이 두세 차례 아마 더 인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코 국고채 이자가 부족해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생경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청년 도약계좌, 아이돌봄 지원, 의료계획 등 예산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이 삭감은 집행실적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 수요를 과다축했어요. 어차피 못 쓸 돈이 생기는 겁니다. 또 행정 절차가 미비된 겁니다. 이런 돈들에 대해서 이미 상임위에서 서로 삭감하기로 합의된 사업들을 그대로 예결해서 수용한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R&D 사업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업 준비와
사업 성과 담보가 부족한 사업 그러나 지금 승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선정 질서를 붕괴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승계를 논의하겠습니다. 승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정부를 정상화하는 시점에서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시점에서 수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속한 예산 통과가 절실합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물에 빠지고 내수 주체가 고착화되고 있고 어떤 수출 흐름마저 현실적인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위기로 이기 출범 앞두고 기술 패권, 관세, 통상 전쟁의 파도가 덮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죠. 지속하는 핵폭탄 터지면서 우리 경제는 한치 앞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경제 살릴 예산을 통과시켜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적응하려는 문제, 예결에서 충분한 심사와 합법적 평가를 거쳐 마련된 추정안을 오늘 통과시키는데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덕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